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새벽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사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민주당과 청와대는 주말 사이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겨 15시간 동안 진행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은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는커녕 막장 드라마 소재로서도 부족함이 없을 내용으로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그간의 제 언행과 판단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앞서 이 후보자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시절 갑질을 폭로했던 손주아 서울 중구구 의원이 참고인으로 나와 이 후보자 답변 중 거짓말이 많다며 일침을 가했고 규탄 집회 이런 것도 다 저희 동원령까지 말씀하시면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정말 좀 가증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장남의 위장미혼을 통해 부정청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 아파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선 태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필요하면 이 아파트 내가 포기하겠다. 이 정도는 각오를 가지셔야.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네. 내가 뭐예요? 계속 있다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우선 여론을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부적격 인사를 비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어제 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여론과 국민들의 어떤 입장을 저희가 좀 수렴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될 경우 이 후보자 임명 여부는 이 대통령의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고심할 걸로 보인다며 여야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벤스 미국 부통령을 만났는데요. 벤스 부통령은 쿠팡에 대한 차별 문제를 물었고 또 소년보 목사의 구속과 통일교 수사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은 기자입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 시스템 아래에서 왜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김 총리는 국민 상당수 정보가 유출됐는데도 쿠팡이 보고를 지연한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쿠팡 사태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총리 본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 확산한 것 역시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차별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했던 그 인용 자체가 완전히 사실 무근이었음을 양국의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해 나가면 좋겠다. JTBC가 확보한 쿠팡 투자사들의 국제투자 분쟁 의향서엔 쿠팡이 순전히 미국 기업이라 한국에서 차별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를 친중 반미로 규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쿠팡을 옥죄는 건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의 점유율을 쿠팡이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쿠팡 문제만큼은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이재명 정부가 압박했다는 식으로 써뒀습니다. 이런 논리는 미국 기업 파산 지시라는 가짜 뉴스로 President Lee issued a directive to bankrupt Coupang. The extreme steps Korea is willing to take to harm Coupang and other American companies is concerning. 또 미국 경영인 죽이기라는 의회 목소리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Where the National Assembly continues to advance legislation that targets U.S. companies, including a recently passed censorship bill, and recently launched a political witch hunt against two American executives. 회동에서 벤스 부통령은 통일교 수사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소년보 부산 세계로 교회 목사에 대한 미국 내 우려도 표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정치와 종교가 즉 정교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는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의 이런 설명에 벤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을 존중하는 전제에서 이 문제가 잘 관리되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김 총리는 북한과 관계 개선 용의가 있다는 벤스에게 북한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고 권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 칼날이 다주택자를 넘어서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지 않는 고가의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사는 사람들과 세제 혜택을 똑같이 주는 건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각종 규제에도 강남 3구를 비롯한 똘똘한 한 채 지역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자 단속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밝혔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실거주와 상관없이 보유기간만 보고 혜택을 주면 오히려 매물잠김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고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를 겨냥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양도 차익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1주택자는 보호 대상이란 여론의 반대로 실제 적용되진 못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일 경우 강남 3구 등 인기 지역의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매물 잠김과 전세난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입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요. 전세 물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결국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나 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만큼 똘똘한 한 채 세금 문제는 늦어도 6월 지방선거 이후 보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국제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에 이어 은값도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금과 은을 사고 팔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금 거래소입니다. 주말이지만 금과 은을 사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은에 대해서 좀 상담받고 은 좀 사볼까 해서 나왔어요. 저축하는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은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제라도 은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은 선물 가격은 미 현지 시각으로 23일 온스당 101.3달러로 사상 처음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온스당 23달러 수준이었는데 2년 만에 약 338%, 그러니까 4배 이상 급등한 겁니다. 실버바는 작년의 주문이 거의 폭발적이었거든요. 7년 전 공급이 부족하고요. 전자 부품이라든지 산업재에 쓰이는 양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금값도 사상 최고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카 돌 선물 때문에 금바 한돈 10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수입의 일부분을 조금 금으로 계속 사모을 것 같아요.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5,0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지난 2023년 초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000달러를 밑돌았는데 어제 기준 4,979달러로 3년 사이 약 158% 오른 겁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은 달러 약세와 저금리 기조에 더해 그린란드와 이란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 여파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금과 은 가격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하면서 상승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